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서울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태릉 선수촌 승리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Q라운드 오늘의 마지막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낙훈 해설위원과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의 안지훈 선수와 벨기에의 롤란드 포트홈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지훈 선수가 이번 대회 지난 이번 시즌의 아쉬움들을 털어내는 아주 좋은 경기력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안지훈 선수는 빠른 판단을 기반으로 하는 공격력 있는 템포의 선수고, 롤란 포툼 선수는 체격에 비해서 아주 가벼운 그립감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선수. 두 선수의 그 플레이를 유심히 보시면서 각자의 스타일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이번 경기에 참 재미가 되겠습니다. 자, 안지훈 선수는 앞선 경기에서 베트남의 노잉트렁하우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40대 38. 정말 좋은 승부를 펼친 끝에 승리를 차지를 했었고, 포톰 선수와 노잉트렁하우 선수도 경기를 펼쳤는데 두 선수도 무승부였어요. 이번 조이에서 아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면서 현재까지는 안지훈 선수가 1승으로 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인조 리그전 경기고 승점을 우선으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안지훈 선수는 어쨌든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기거나 비기면 무조건 올라가고요. 여기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또 에버리지를 높게 쌓으면서 베스트 세컨을 기다려야 하는 네네. 안지훈 선수의 입장인데요. 일단은 뱅킹에서 먼저 승리를 차지했고 초구 득점에 성공하는 안지훈 선수입니다. 자, 일단 뭐 경기는 승패를 떠나서 최대한 빠르게 몰입을 통해서 경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초구 득점에 이어서 바깥 돌리기로 연속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일적구의 두께 조절 그리고 힘 분배 등등 상당히 좋은 컨디션입니다. 지금은 원뱅크 넣어치기로 바깥 돌리기를 성공을 했고, 안지훈 선수가 경기 전에 만나봤더니 평소에도 이제 굉장히 좀 너털웃음을 짓는 사람 좋은 인물인데요. 네네. 머리 흔들리는데 잘 맞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플레이를 보면은 뭐 안지훈 선수 뭐 다들 대부분 당구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머리가 흔들리는 이제 아픔이 있는데, 지금 플레이 하는 거 보면 사실 뭐 그렇게 아픈 건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렸을 때 굉장히 빠르게 스트로크가 나가는 안지훈 선수인데요. 네네. 지금 공격은 키스가 나면서 석점에서 첫 이닝 스타트를 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월드컵 외에 다른 전국 대회에서도 보여주는 플레이를 보면 오히려 빠른 선택과 빠른 공격력을 하다 보면 초반에 상당한 점수가 나오는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랭킹 32 벨기에의 롤란드 포톰 선수입니다. 네, 포툼 선수는 이제 플레이를 천천히 보시면 오른손 그립에서 상당히 편안한 그립감 그리고 공을 가벼운 터치로 플레이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구의 움직임이 상당히 가볍게 다니는 그런 모습의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톰 선수를 보면 마르코 자네티 선수 못지않게 그립을 쥐는 오른손이 정말 가볍고 독특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좁은 틈으로 들어가서 돌아 나옵니다. 자, 저거는 아마 포툼 선수도 전혀 예상을 못했었을 겁니다. 이번 시즌에 펼쳐진 월드컵에서는 모두 본선 라운드 이상에 진출을 했었던 포톰 선수입니다. 직전 월드컵이었던 호치민 그리고 베거스 월드컵에서도 본선에 진출을 했었고, 앙카라 월드컵에서는 16강까지 올라갔던 포톰 선수인데, 사실 월드컵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 만족할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포툼 선수의 항상 목표는 우승이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안지훈 선수가 조금 더 심적인 여유를 갖고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상황.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겨치기로 연속 득점. 무난해 보입니다. 자, 포튼 선수의 공이 빠지면서 비교적 아주 빅볼 형태의 공이 쓰게 됐는데요. 지금 형태에서는 뭐 회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회전으로 입사 반사를 이용한 간단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지금은 빗겨치기 키스 잘 빠졌고요. 득점을 향해 또 한 번 내려갑니다. 네. 자, 본인이 원했던 두께보다는 조금 얇은 듯하게 설정이 됐는데, 자, 마지막에 회전, 리버스 엔드 회전이 남아 있어서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자, 조금 더 두껍게 맞았다라면 뭐 옆돌리기 형태가 됐을 텐데 지금 얇게 맞으면서 좀 난해한 형태거든요. 안지훈 선수는 안쪽으로 원뱅크 넣어치기를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점을 낮춥니다. 아, 끌어서 가는군요. 자, 키스는 빠졌는데 내공이 조금은 짧게 떨어집니다. 끌어치기를 이용한 바깥으로 돌리기 형태였는데 거의 아마 코너까지 보내서 최대한의 회전력을 사용해서 길게 확장시켜 보겠다, 뭐 이런 계획이었는데, 자, 끌림과 밀림의 이제 조화였는데 밀림이 조금 부족했던 상황이라서 짧게 가고 말았습니다. 초반에 컨디션 조절하는 게 특히나 이 레벨의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반 공격을 다득점으로 연결하면 할수록 경기가 점점 편하게 갈 수 있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역시나 포텀 선수가 스트로크를 사용하게 되면 여지없이 또 시원시원한 공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로크를 기반으로 하는 롱 팔로우를 이용하니까 공이 더블 쿠션에서도 마치 계속 살아있는 듯하게 계속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 예.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왼손으로 안으로 짧게 연속 자. 득점 붙입니다. 왼손인데도 마침 오른손으로 플레이를 한 것처럼 아주 정교한 플레이가 나와주네요. 간결하게 키스까지 배제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공은 자,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뒤돌리기를 시도할 것인가,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 짧게. 감아버리는데요. 자, 짧게 떨어집니다. 와, 서서 올라가는군요. 현재 각도에서 저렇게 짧게 남긴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공의 위치였는데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가는 사이에 예상보다 더 많이 끌리게 되면서, 거기다가 포튼 선수가 뭐 오른쪽 회전은 사용하지 않고 무회전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더 짧게 나왔고, 그 사이에 지금은 안지훈 첫 선수 번째 공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바깥으로 돌리는 형태. 가볍게 성공을 합니다. 자, 두꺼운 두께가 아니라 얇은 두께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했던 공이었네요. 포톰 선수도 공타 없이 초반에 감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 안지훈 선수 첫 두 이닝에 3득점씩 올렸습니다. 옆돌리기. 크게 돌아오는 공인데요. 자, 마지막에 회전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떠 있는 이목적구가 있을 때는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옆돌리기 시도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보통 5&하프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첫 번째 쿠션 지점을 정하게 됩니다. 예. 득점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안지훈 선수가 반대편에 있는 공 2개를 조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원뱅크 걸어치기. 좋아요. 좋습니다. 포톰 선수가 나의 수비를 잘 공략했다면서 초크로 박수를 쳐줍니다. 자, 완지훈 선수의 지금 플레이 상당히 과감하고 자신 있는 플레이. 자, 좋은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뱅크. 자,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1목적구하고 2목적구 키스는 잘 뺐는데 자, 끌림이 부족해서 투구가 먼저 앞쪽으로 나오는 짧은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앞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했군요. 자, 두께 조절을 키스를 빼다 보니까 두꺼운 두께를 쓰다 보니까 좀 앞으로 밀려갔던 것 같습니다. 포톰 선수는 언제나 이렇게 살짝 입을 벌린 듯한 모습이 경기 중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상이 조금 펴지면 좀 잘 맞는다는 증거거든요. 네네. 자, 그럼 오늘 그거를 잘 봐야 되겠네요. 인상이 흰 공의 펴지는지. 움직임 키스로 가로막힙니다. 자, 본인의 생각보다는 지금 1목적구의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얇게 맞아서 키스도 해결하고 투구의 컨트롤도 짧은 각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조금 두껍게 맞았습니다. 안지훈 선수의 5번째 이닝입니다. 자, 공격을 하자면 투뱅크 시도도 괜찮아 보이고요. 노란 공을 긴 방향으로 비껴치기. 자, 투뱅크를 선택했는데 저 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각도를 예상했다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저기로 치라고 하면은 공 맞췄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 사이를 빼라고 하면 절대 못 빼는 상황. 롤란드 포톰. 옆돌리기로 길게 세우는데 너무 서버렸어요. 자, 일목적구가 쿠션 레일에 붙어 있다 보니까 긴 방향으로 푸툼 선수는 이제 회전량을 억제시키고 하다 보니까 원에서 투로 가는 사이에 약간의 곡구 현상이 발생하면서 긴 방향으로 빠지게 됐네요. 왼손으로 준비를 합니다. 안으로 짧게. 공이 맞으면 다음 공도 보일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왼손으로 치지만 공의 각도 유지를 위해서 회전을 많이 사용하고 득점한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짧게 칠 때 회전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조금만 얇게 맞으면 긴 방향으로 설정이 되는데 정확한 회전량 조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깥 돌리기에서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하면서 한 점에서 멈춥니다. 좀 전에는 오히려 좀 길게 직접 선택이 더 좋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뭐 일적구에 대한 컨트롤 때문에 짧은 방향을 선정했겠죠. 사실 두 선수가 다 시원시원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공격력이 폭발할지가 상당히 궁금한 경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리버스 마지막 회전까지 넘치네요. 3연속 공타입니다. 자, 지금 뭐 11인 이내에 공격을 할 때는 어떤 테이블 컨디션이라든지 회전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아내겠죠. 키스는 잘 배제를 시키면서 내공이 길게 내려갑니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자, 비껴치기 이후에 옆돌리기. 옆돌리기를 얇게 끌어칠 수도 있고요. 두껍게 이렇게 회전력을 살려서 칠 수 있는데 지금 두껍게 치다 보니까 오히려 첫 번째 쿠션을 도착하기 전에 앞쪽으로 살짝 밀려서 각도가 오히려 짧아지는 현상이 생겼네요. 큐를 살짝 집어넣었다 빼는 스트로크를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계속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공이 1적구까지 가는 사이에 밀리는 현상이 생길까봐 예. 부딪혀서 두께 조절만 될 수 있게 다시 빼버린 거죠. 직접 비껴치기로 공략을 합니다. 득점. 자, 비껴치기를 치면서 1목적구를 아래쪽 코너로 내려보내는 힘 조절. 롤란드 포톰 선수가 하이런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월드컵 28득점 연속 득점이라는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포지션 플레이가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기록이죠. 맞습니다. 뭐 저희 플레이어분들이 뭐 기계처럼 정확하게 갖다 놓을 수는 없지만 다음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칠 수 있도록 일적구를 어디다가 갖다 놓을 것인가 그리고 또 그거에 맞는 힘 조절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공격은 옆돌리기로 시도를 합니다. 부드럽게 보냈고요. 자, 지금도 보시면은 두께 조절 1목적구를 저쪽 반대쪽 코너에다가 나타놓기 위한 먼저 설정을 해놓고 예. 그 다음에 회전량을 조절하는 거죠. 지금 같은 이런 초이스의 순서는 아무래도 동호인들 가운데서는 좀 고점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 공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점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일단 공격에 우선을 둬야 되고 점수가 올라가면 점점 더 일목적구를 컨트롤하는 재미로 당구를 즐기신다면 그 부분에 따른 연습으로 완성이 되면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연속 득점. 공이 굴러다니는 모양이 아주 본인의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는 4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은 짧은 방향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게 돌아보니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돌려서 빠르게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만 빨간 공과 다시 만납니다. 넉 점을 득점하면서 한 점 차입니다. 조금 더 얇은 두께로 투구의 진행을 좀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좀 두껍게 맞으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안지훈 선수도 지금 이적구의 위치가 상당히 빅볼 형태이기 때문에 자, 무난한 득점이 예상됩니다. 적당히 반대편 코너로 보내면서 짧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40점) 가운데 이제 먼저 10점에 도착하는 안지훈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되돌아오기로 가는군요. 자, 여기서의 회전량이 조금은 모자랍니다.
지금과 같은 공은 뒤돌리기, 아니 바깥으로 돌리기도 있고 되돌아오기도 있는데 공 수구의 위치가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되돌아오기가 훨씬 편한 게 있고요. 좀 전에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돌리다 보면 키스의 우려가 있으니까 예. 안전하게 되돌아오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부드럽게 퍼뜨립니다. 지금처럼 가벼운 그립감. 자, 스트로크 할 때 저렇게 그립을 가볍게 쥐게 되면 공의 움직임이 무리 없이 굴러다니게 됩니다. 저렇게 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힘을 뺀다는 게. 지금 공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신중하게 공의 위치를 마킹을 하고 공을 닦아주고 있고요. 자, 가운데 있는 분은 이제 김동룡 선수예요. 내일부터 이제 시드를 받아서 내일 본선에 합류를 하게 되고, 양옆에 이제 한지은 선수와 김하은 선수, 학생 선수가 보이고 있고요. 뒤에는 뭐 서창훈 선수. 예. 예. 한지은 선수 옆에 있는 선수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스누커에서 또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이대규 선수인데, 최근에 뭐 국내 대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기록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공격과 비슷한 패턴으로 또 바깥으로 돌리는 형태. 지금은 너무 얇게 맞았군요. 사실 선수들이 지금 같은 두께 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목적구가 레일에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얇아도 득점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두께 조절보다는 조금 더 얇게 써서 여유 있는 득점을 하려고 하다가 실수가 나온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더블 쿠션 형태로 리버스로 올라갑니다. 좋은 득점 나옵니다. 일 목적과의 시간차 정확한 판단이었네요. 사실은 어느 선수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안지훈 선수는 특히나 더 연속 득점이 났을 때 좀 신이 나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득점을 다득점하는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아마 피로도가 조금 덜할 겁니다. 예. 지금도 키스 빼는 타이밍을 절묘하게 만들어냈군요. 자, 지금은 길게 비껴치기 형태로 공략을 하겠죠. 빨간 공의 위치가 저럴 때가 저는 사실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오히려 안쪽 코스로 리버스 엔드로 나오면서 맞는 설계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안지훈 선수. 그렇지 않다면 이제 회전 양을 조절해서 뒤쪽 코스로 편안하게 들어가게 했을 텐데 회전을 다 주고 빠르게 친 걸 보니까, 자, 지금은 더블 쿠션. 좀 오차가 있는 공격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지훈 선수에게는 좋은 공 형태가 나왔을 텐데, 이 공은 이제 득점을 할 때 보면 일 목적구를 단으로 보내서 다시 이쪽 코너로 보내는 일적구 컨트롤을 한번 보시면 요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단 1적구 노란 공이 움직이고 있는데 반대편으로 깊게까지 조금 강하게 맞고 말았군요.
안지훈 선수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목적구가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브릿지를 잡게 되는 상황이. 자, 그러니 안으로 갑니다. 이 공도 무리하지 않고 득점으로 뽑아냅니다. 다시 2이닝 연속으로 연속 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안지훈. 계속 이어지는 득점인데, 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빨간 공을 두꺼운 두께로 안으로 돌려서 빠르게 공략하는 방법이 있겠고, 노란 공을 옆 돌리기, 직접 3쿠션으로 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빨간 공 안으로 짧게 돌려서.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지훈 선수 예. 안으로 돌리는 공, 앞 돌리기 형태의 공, 상당히 컨트롤이 좋습니다. 안지훈 선수는 엎드려서 다시 조준할 수 있는 신체적인 여건이 좀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엎드리는 순간이 정말 중요한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자, 오히려 각을 짧게 만들겠다고 두껍게 치다 보면 오히려 밀려서 길어질 수 있는데, 적당한 두께 조절 상당히 좋았고요. 자, 그러나 지금 옆돌리기 예. 마지막까지 회전을 실어줬군요. 전 여기서 내려올 때 살짝 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지금 이 예. 긴 형태로 유지를 시켰던 거는 1목적구가 횡단하면서 이 목적구와의 키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금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키스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수구를 긴 방향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더블 쿠션도 좋습니다. 더블 쿠션. 예. 지금 빨간 공이 사이로 빠져나가주면서 다음 공도 나쁘지 않아요. 네, 5연속 득점 일목적구. 올리고 있는 안지훈입니다. 역시나 안지훈 선수의 흐름이 올라오면 이 리플레이 볼 시간이 많이 없어집니다. 자, 지금 빠른 판단이지만 아주 정확하고 다음 상황을 아주 좋게 예측해내는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자, 또 이어지는 옆돌리기인데, 옆돌리기를 일적구하고의 기울기가 크다면 대회전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직접 선택을 할 겁니다. 직접 바라보는 스피드입니다. 7연속 득점을 향해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흐름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배치로 봤을 때는 계속 득점이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배치라고 좋은 배치입니다. 다시 한번 비껴치는 공. 자, 끝까지 바라봅니다. 닿지 않아요. 자, 오히려 19점에서 이제 끝나게 됐는데, 뭐 40점 경기다 보니까 20점을 먼저 득점하면 휴식 시간이 이어지는데, 자, 이 19점에서 놓친 거를 아쉬워하기보다는 더 많은 득점으로 브레이크 타임을 가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 7득점 하이런을 보여준 안지훈 선수. 10점 차로 뒤지게 되는 롤란드 포톰입니다. 직접 공략을 해봤는데 닿지 않았군요. 끌어치기 타점을 이용해서 원 쿠션 이후에 안쪽으로 감기듯이 말리는 드롭. 아까도 짧은 쪽으로 하나 공략을 했다가 너무 짧아서 안 맞았었는데, 사실 각도의 위치상 상당히 어려운 위치였는데도 아주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좋은 시도였습니다. 예. 19점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던 안지훈 선수. 다시 한번 20점에 도전합니다. 같은 자, 패턴의 비슷한 공격. 형태인데요. 안지훈은 성공시킵니다. 이러면 기분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곡선 형태의 공을 감각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나면 스스로에게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예. 그 다음 공격을
난해한 공문이 오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대회전. 아하. 그러나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그대로 전반 이닝이 종료가 됩니다. 자, 20대 9. 안지훈 선수가 11이닝 만에 20점을 올리면서 거의 2점에 가까운 에버리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빠른 판단을 기반으로 한 안지훈 선수의 빠른 공격력 아주 잘 주요하게 되고 있고요. 후반 이후에도 분위기는 계속 이어서 좋은 득점이 나오길 바라겠고, 롤란드 포툼 선수는 휴식 이후에 반전을 한번 꾀해보면 경기는 아주 재밌게 진행될 것입니다. 자, 예선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의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지훈 선수가 롤란드 포톰을 상대로 20대 9 11점 차의 리드를 전반전에 확보를 했습니다. 과연 이 경기 이대로 리드를 이어서 내일 있을 본선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사 년 만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지는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2019년에 구리에서 펼쳐졌던 월드컵 이후에는 한국에서 3년 만에 월드컵인데요.
4년 전 서울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 김봉철 선수가 4강에 진출을 했고 3년 전 구리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 김준태 선수가 4강에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서울 대회에서는 어떤 선수가 또 시상대에 오르고 이왕이면 좀 우승 트로피를 안을지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려있는 만큼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모두가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 선수들 충분한 기량이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안지훈 선수도 이 경기 승리하거나 비기기만 해도 일단 내일 있을 본선 라운드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내일 대한민국 허정한 김행직 선수가 본선 시드로 합류를 하게 되고 김동룡 선수와 서창훈 선수도 내일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Q라운드에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선수가 이렇게 되면 절반가량이 되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성과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입상권에 들어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당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더 재미있는 경기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후반전 첫 이닝부터 바깥 돌리기 득점에 성공을 한 안지훈 선수고요. 물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대한민국 선수들끼리 같은 조에 편성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렇더라도 최종적인 큰 그림을 생각해 본다면 저희 서울에서 하는 만큼 한국 선수들이 많은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다 같이 한번 바래 보시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공은 안지훈 선수의 공은 세이프티와 공격을 같이 겸했던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법으로 리버스를 선택했는데요. 지금은 예, 세워치기로 가는데 오히려 공격보다는 지금 세워치기를 이용해서 세워치기를 일목적구의 두께를 두껍게 해서 일목적구가 뒤돌리기 형태로 돌아갈 수 있게 반대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지금의 시도, 이게 사실은 이제 상당히 주요한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디펜스의 또 하나의 기술을 보여줬던 포톰 선수인데 안지훈의 해법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에서는 투뱅크로 빨간 공 뒤쪽을 걸쳐서 득점하는 여기서 방법. 맞고 회전이 살짝 모자랐군요.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얇게 맞았더라면 조금 더 앞쪽으로 나오면서 회전력이 더 많이 작용을 했을 텐데 두꺼운 두께를 맞으면서 약간 뒤쪽으로 끌리듯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맞은 거에 비해서는 공 배치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예. 자, 비껴치기 짧게를 이용해서 5 쿠션. 직접 갑니다만 여기선 맞지 않았고요. 돌아오는 공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바라봅니다. 접근합니다. 득점이 됩니다. 좋습니다. 포톰 선수의 리액션을 봤을 때는 지금 공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힘 조절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정확한 힘 조절을 통해서 쳤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힘을 넘치게 줬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의 상황까지 예측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이어지는 바깥으로 돌리기. 왼손으로 들어가는 공격인데요. 정확합니다. 연속 득점. 역시 그 휴식 시간 이후에 이 패턴의 변화 이런 거를 보면서 경기를 즐기시는 것도 보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예. 자, 다음 공은 짧게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리버스 엔드까지 노리는 5 쿠션으로 시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코스 그대로 득점을 향해 내려갑니다. 연속 석점. 자, 그러면서 일목적구는 반대쪽으로 다시 올려보내서 앞돌리기나 뒤돌리기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게
배치를 했는데 어떻게 섰는지는 하얀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쪽에 있는 멀리 있는 빨간 공도 사실 시도해 볼 수 있는 공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선수들은 수구와 일적구가 가까이 있는 공을 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석점에서 멈추고 역시나 반대편으로 완지훈 선수가 또 이동을 하는 공 배치를 건넵니다. 자 보툼 선수가 브레이크 타임 들어가기 전까지 11점이라는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를 같이 겸하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걸어 잠궜을 때 안지훈 선수가 공격으로 풀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수비로 또 맞불을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공 배치, 현재 배치는 아마도 원뱅크로 걸어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해볼 것 같고요. 제법 거리가 있는 원뱅크 걸어치기 자. 정확합니다. 자, 일적구가 레일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힘이 세진다고 그리고 한다면 수구의 각도가 완전히 짧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확한 두께 조절과 힘 조절 멋집니다. 자, 오늘 이 걸어치는 공 특히나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의 걸어치기가 벌써 두 번째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볼 컨트롤에 대한 감각이 아주 충만하게 있다는 거고 그만큼의 연습량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바로 들어가는 비껴치기인데요. 여기서 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살아서 득점으로 네. 갑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힘 조절. 거의 코너를 동시에 타고 나오면서 힘을 잃지 않았던 안지훈 선수입니다. 자, 포텀 선수가 세이프티로 전략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 어려운 걸 풀어내면서 다득점이 된다면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안지훈 선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겠죠. 자, 옆돌리기 이적 구간이 붙어 있지만 정확한 코스로 보내볼 겁니다. 자, 방향이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연속 석점. 자, 최대한 회전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일 목적구를 두껍게 치면서 맥시멈 잉글리시를 이용한 득점. 안지훈 선수가 이런 뭐 수염이라든지 강인한 인상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알고 보면 굉장히 솜사탕 같은 그런 남자거든요. 네. 경기에 몰입을 하면서 지금은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공격은 아쉽게 빗나갑니다. 예. 당구 칠 때 플레이어로서 당구 칠 때만 강렬하면 됩니다. 그럼요. 큐를 내려놓는 순간 솜사탕으로. 자, 그러면서 다시 먼 거리로 도착을 시켜놨는데 보툼 선수 바운딩을 이용해서 득점을 시도하겠죠. 버텀의 스트로크 한번 보시죠. 지금 같은 공에서는 오히려 스트로크를 절제하는군요. 오히려 저 정도로 힘을 빼고 바운딩을 시킨다라는 거는 물론 자신이 있었겠지만 3 쿠션이 아니라 저렇게 4 쿠션을 미리 예상하고 더 확률을 높였습니다. 예. 오히려 저 공을 3 쿠션으로 치려고 하다 보면 더 과한 스트로크를 사용하게 되면 볼 컨트롤이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껴치기로. 자, 지금도 공격과 수비를 겸한 공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네. 득점을 가져갑니다. 아마 점수 차이가 아직도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시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성공률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더라도 상대의 공격 성공률을 낮추는 초이스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공격이 계속 이어질 때는 플레이하는 선수가 자신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공들도 해결하게 되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공타를 한번 몇 큐만 만들어 놓으면 다시 분위기를 다른 선수에게 넘어갈 수 있게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은 살짝 빗나가면서
뭔가 좀 흐름이 올만한 타이밍에서 연속 맞습니다. 득점을 실패하고 있는 포톰 선수입니다. 자, 아무리 뭐 세이프티 전략이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맞춰야 되는 공은 맞추지 못하면 그 전략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이런 넉점 한 차례, 공타도 여러 차례가 있는 포톰 선수고요. 자, 안지훈 선수는 계속적으로 득점을 해주면서 자, 포톰 짧게 선수에게 내려가는데요. 득점까지 좋습니다. 이어집니다. 안지훈 선수의 공격이 뭐 다양한 형태를 다양한 해법으로 모두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포톰 선수가 어떤 형태로 의도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넘겨준 공들을 지금 안지훈 선수가 전반에 공타 2번 이외에는 후반전 공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월드컵을 안지훈 선수가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연속 득점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10점 이상의 간격을 만드는 안지훈 선수입니다. 다시 이거를 노란 공을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돌릴 것이냐, 빨간 공을 안쪽으로 옆돌리기를 할 것이냐. 자, 끌어치기를 이용하네요. 생각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안지훈 선수예요. 길게 바깥 돌리기.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석점. 자, 지금도 끌어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큐를 앞으로 내밀어주는 동작. 자, 오히려 끌어치기를 잘 하려고 너무 끌어치다 보면 원쿠션 이후에 또 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도보다 짧아져서 득점을 못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끌어서 밀고 밀어서 끌고, 스트로크라는 게 참 알면 할수록 심오한 세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당구에서 끌림과 밀림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내느냐, 그게 그 플레이어의 기량이고 그게 실력인 겁니다. 자, 포톰의 수비가 통하지 않으면서 흐름이 안지훈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임아웃이 2개가 있는 큐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안지훈 선수가 타임아웃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 그리고 오늘 뭐 월드컵, 이번 월드컵 경기 UMB 룰에 따라서 자동 타임아웃입니다. 타임아웃을 외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타임아웃이 작동이 됩니다. 짧게 떨어뜨리면서, 야, 여기서는 조금 짧아지는군요. 자, 일목적구의 두께 조절이 아마도 약간은 두껍게 맞아서 수구의 진로가 짧아진 상황입니다. 15이닝에 28득점. 안지훈 선수 지금 포톰 선수보다 딱 2배의 스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포툼 선수에게 아주 편안한 공을 주지 않고, 자, 오, 대단한 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공이 그렇습니다. 득점으로 만들어집니다. 와. 자, 저런 시도 자체는 이렇게 키스가 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 그 정도까지는 누구나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수구도 왼쪽 코너로 보내고 이 목적구도 코너로 보내는 조절 대단합니다. 아, 저는 비껴치기 이외의 형태에서 이런 키스를 이용하는 공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자, 간혹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득점 해내는 모습은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트로크의 힘을 보여주는 포텀입니다. 끝까지 굴러갈 수가 있어 보이죠? 딱 자. 알맞게 멈춥니다. 연속 득점. 두 바퀴만 더 굴렀다면 다음 상황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쿠션을 맞는 상황에서도 그립은 힘을 빼고 스피드와 팔로잉을 통해서 득점해내는 모습. 아, 다행히 빨간 공이 큐거리를 잡진 않았네요. 아, 정말 어려운 공들을 잘 해결하고서 그보다는 난도가 좀 낮은 공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이제 스트로크 시에 오른쪽에 있는 빨간 공을 살짝 건드릴까봐 빨리
큐를 오픈 브릿지로 바꾸다 보니까 약간의 끌림 작용이 덜 작용이 됐습니다. 안지훈 선수는 원뱅크 걸어치기를 이용해서, 자, 이런 형태의 원뱅크 걸어치기는 마치 옆돌리기를 구사하는 것처럼 첫 번째 쿠션을 갖다 놓으면 더 편안하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걸어치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옆돌리기에서 척각을 예측하고 치듯이 거기까지만 갖다 놓겠다. 그렇군요. 이런 마음으로 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공타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속속들이 지금 옆 테이블의 경기들이 끝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본선에 합류하는 선수들 포함해서 대한민국 선수 10명이 내일 있을 본선 32강 조별리그 라운드에 합류한 게 확정이 됐고요. 자, 확실히 공격의 형태가 다양한 포텀입니다. 맞습니다. 긴 형태의 더블 쿠션. 자, 약간 뭐 흔히 얘기하는 원팀, 뭐 반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회전보다는 진행 방향으로 한 뭐 반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입사각만 딱 만들어 놓은 공식이었죠. 이번엔 빗겨치기. 지금도 무난하게 득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런 것들 좀 전처럼 요런 상황에서 오히려 3쿠션으로 맞았다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졌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네요. 자, 지금은 공을 다시 한번 비껴치기로 짧게 시도를 하나, 아니면 직접 옆돌리기. 끌어서 옆돌리기로. 네. 다양한 스트로크와 다양한 경로의 득점들. 오랜만에 보툼 선수의 힘 있는 스트로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포텀 선수도 어깨가 지금은 풀린 듯한 경기력이 그렇습니다. 16이닝 앞서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권의 선수들은 언제든 다득점이 가능하고, 그게 또 2, 3차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10점, 20점 차이도 3, 4큐 만에 쫓아가는 경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워치기 형태로 1적구를 2적구 사이로 저렇게 빼내는 모습. 예. 석점에서 일단은 까다로운 공을 안지훈에게 넘겨줍니다.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께운 두께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구의 입사각이 커지면서 짧은 각이 형성이 됐네요. 벨기에 선수들이 참 이런 공수 겸비된 그 스트로크들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 당구를 시작할 때부터 아마 방향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연습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포톰 선수의 이 맞습니다. 빗장 수비가 안지훈에겐 전혀 통하진 않습니다. 안지훈 선수의 어떤 형태가 와도 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 표정이 좀 일그러지죠. 자, 뭐 최고의 방어는 뭐 공격이라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어떠한 수비도 무용지물이 되겠죠. 아직 고지에 가기 위해서는 조금의 거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를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서서 올라가지를 못하네요. 자, 첫 번째 쿠션에서 아마 수구의 진행을 좀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쿠션에서 회전이 작용한 것처럼 예. 각도가 짧게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은 힘 조절을 통해서 부드럽게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10점도 안지훈이 먼저, 20점도 안지훈 선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제 30점까지도 한 점을 남겨두고 있는데 포톰 선수도 20점에 합류를 합니다. 예. 자, 빨간 공을 1적구로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를 시도할 것인지 안쪽으로 횡단을 시도하게 될 것인지. 흰공 쪽도 한번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흰공 쪽으로 엎드립니다. 흰공을 짧게 바깥으로 돌리는 형태를 시도를 하네요. 여기서 회전이 잡혔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이쪽에서 봤을 때는 키스를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였는데 포툼 선수의 눈에는 정확하게 키스 타이밍을 읽어냈습니다. 한 자릿수로 간격이 좁혀지고 있는 이번 이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긴 횡단인가요? 비껴치기로 비껴치기로 조금 짧아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깊게 돌아서 득점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2공까지 들어갔더라면 사실 안지훈 선수가 조금 맞습니다. 긴장할 법한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두꺼운 두께로 이렇게 길게 비껴치기를 친 거는 일적구인 빨간 공을 가운데 갖다 놓겠다, 뭐 이런 시도였거든요. 맞았다면 다음 상황도 기본 배치가 또 이어졌을 겁니다. 안지훈 선수가 현재까지는 포톰 선수의 뭐 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들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의 경기를 잘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11점도 그런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 또다시 공타를 본인과는 상관없는 단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다양한 배치를 다양한 해결법으로 아주 정확하게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상황도 바깥으로 돌리기 포지션이 가능한 배치로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키스 잘 뺐고요. 직접 떨어집니다. 연속 득점. 좋습니다. 계속 공들이 잘 좋은 위치로 떠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꼭 포지션을 시도한다고 해서 포지션이 잘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자신감 있는 힘 조절과 스트로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공들이 원활하게 다음 상황이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퍼뜨립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경기가 잘 풀릴 때는 오히려 포지션을 의식하다가 득점력이 더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득점만 해도 그냥 평상시에 연습한 대로 공이 잘 서줄 수 있습니다. 자, 노란 공. 노란 공을 비껴치기로 시도를 원뱅크가 보였죠. 알았지만 원뱅크가 보였습니다. 성낙헌 의원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 공을 뭐 살살 쳐야 한다, 강하게 쳐야 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 득점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 운적으로도 안지훈 선수에게 좋은 흐름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초반에 그래서 주도권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초조하거나 불안한 마음보다는 이 공 어떻게 하면 쉽게 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들이 선순환 효과가 계속 일어납니다. 노란 공을 겨냥을 합니다. 이번에는 걸어치기. 걸어치기 오늘 성공률이 아, 정말 좋습니다. 높은 공격입니다. 걸어치기 아마 100% 시도 중에 100% 성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툼 선수도 모든 걸치기를 다 치네 라는 그런 미소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포텀도 지금은 안지훈 잘 치는데라는 이런 그 약간 풀어진 표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경기 중에 상대 선수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완벽한 득점으로 이기면 오히려 기분 좋게 경기가 끝나겠죠. 그래요. 자, 안으로 돌리기도 미세한 컨트롤 그리고 정교한 뭐 타점까지 어느 하나 좀 나무랄 데 없는 경기력입니다. 네. 지금 안으로 돌리기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혹시나 짧아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강하게 앞으로 내밀어줘서
원 쿠션으로 도착하기 전에 앞쪽으로 밀림 현상을 이용해서 각을 만들었습니다. 6연속 득점. 이제 5점이 남아있는 안지훈 선수인데요. 자, 지금은 득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비껴치기 형태의 더블 쿠션을 이용했는데 예상보다는 더 많이 내려간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배치가 의도와는 관계없이 어려운 배치가 서버렸네요. 16점까지 되려 차이가 좀 벌어진 상황입니다. 롤란드 포텀. 비껴치기를 이용한 횡단. 상대의 계속되는 공격에 약간의 힘에 붙이는 듯한 느낌. 포톰 선수가 현재 1무승부기 때문에 예. 여기서 패배한다면 뭐 탈락이 거의 확정이죠. 그렇습니다. 안지훈 선수 본인보다 랭킹이 높은 포톰 선수를 상대로 결점 없는 경기, 아주 좋은 경기, 이제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플레이를 하다 보면 어떤 한 형태, 뭐 예를 들면 옆돌리기, 바깥으로 돌리는 공이 잘 된다면 예. 비껴치기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원뱅크 같은 게 잘 안 될 수 있고 뭐 이런데 오늘의 안지훈 선수는 뭐 어떤 종류의 공이 오더라도 그 해법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지금은 키스를 이용을 하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이런 뭐 공들의 움직임까지도 모두 다 캐치를 해내는 것 같아요. 절정의 컨디션입니다. 네네. 자, 다음도 앞에 있는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더블 쿠션.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게. 내려올 수가 있나요? 한 번 더 내려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블 쿠션이 여전히 부드럽게 잘 내려가지는 않고 있네요. 석점을 남겨두고 21득점의 롤란드 포톰이 공격 기회를 넘겨봤습니다. 그러면서 포톰 선수에게는 약간은 까다로운 공인데 안으로 돌려서 긴 쪽으로 대회전 정확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좋습니다. 지금 타점을 잘 보시면 약간 하단을 줘서 첫 번째 공과 쿠션을 맞고 끌림을 이용해서 두 번째 쿠션까지 각도를 형성해내는 그런 타법을 이용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약간 하단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지점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번엔 옆돌리기. 강력한 예비 스트로크, 예. 그리고 실제로는 부드러운 타법으로 연속 득점입니다. 공이 조금은 이제 맞아주는 게 보면 다음 상이 조금씩 불편하게 맞아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 목적구에 맞을 때 조금 얇게 맞았다든지 한다면은 다음 상이 좀 편안할 텐데. 자, 뒤돌리 끌어치기를 이용한 뒤돌리기인가요? 아니면 두 바퀴? 지금 뭔가 또 단단장단으로 오는 혁신적이 좀 길이 나오나 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더 갈 법한 타이밍이 이어지질 못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런 거는 뭐 플레이를 잘 못했다라기보다는 어떤 그날의 경기 운하고도 영향이 있거든요. 키스가 나면서 이제 안지훈 선수에게 또다시 득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키스들은 오늘 뭐 없어 보여요. 볼 컨트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자, 이제 얇게 치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큐 스피드가 조금 빨라지거든요. 근데 빨라지면 일적구가 피하기 전에 가서 키스가 난다는 것까지도 캐치를 해냈습니다. 빠르게 치면서도 속도를 줄여주는 거의 뭐 완벽한 공격법을 다양하게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 공은 뭐 투뱅크를 걸어서 칠 거냐 아니면 안해 보이는데요. 큐거리가 나온다면 노란 공이 오른쪽에 옆돌리기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각도로 봐서 큐거리는 뱅크샷으로 가네요. 투뱅크를 얇게 걸어서 두껍게 맞았어요. 조금 전에 그 투뱅크까지 성공을 해냈다면 정말 다양한 패턴 예.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의 공은 탐 선수는 앞서 이제 본인의 자리에서 약간은 긴장의 끈을 놓은 듯한 표정도 몇 차례 보였었는데, 예, 자, 지금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이었는데 조금 두께가 두껍다 보면 일 목적구가 빨간 공 쪽으로 돌아와서 진로를 막던지 아니면 이적구를 얘 키스를 일으켜서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쳐서 많은 회전력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자연스럽게 경기에서 이거를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죠? 맞습니다. 예. 마지막 한 점을 남겨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지훈입니다. 오늘 안지훈 선수의 경기력은 뭐 어떠한 공이 와도 무조건 득점해 낼 수 있다는 100점짜리 경기에 마지막 득점을 안지훈이 완성을 했습니다. 네네. 안지훈 선수의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해법을 찾아서 보여주는 모습 아주 시청하신 분들께서도 이런 해법이 있구나 라는 걸 몇 가지 배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포톰 선수가 지금 안지훈 선수 자리에 앉으니까 초크로 박수를 쳐주면서 안지훈 선수에게 따봉을 날렸습니다. 정말 상대방이 인정할 만큼 앞서 성낙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더라도 인정하는 패배를 만들어줬어요. 네. 자,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저 롤랜드 포툼 선수에게 다른 당구 선수분들도 저런 부분은 참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포톰 선수가 보여주고요. 17점 치면 포톰 선수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초구 배치가 맞고 나서도 약간 애매한. 자, 지금 자, 왼쪽으로 바깥 돌리기를 시도하네요. 네, 이 공이 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 네. 대한민국 안지훈 선수가 월드컵 우승 경력도 있는 롤란드 포톰 선수를 꺾고 본선 라운드 진출에 성공합니다. 네. 안지훈 선수 오늘 빠르고 신중한 선택 그리고 공격력 다득점을 기반으로 한 공격력 아주 멋진 모습이었고요. 롤랜드 포툼 선수는 계속적인 공격을 시도했고 거의 근처까지 쫓아갔는데 1적구, 2적구의 공 배치가 약간은 불편한데 서졌던 부분이 계속 이어지지 못해서 공격이 이어지지 못해서 아쉽게 됐습니다. 물론 예. 안지훈 선수가 잘 쳤기 때문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 선수 황봉주 선수도 현재 베스트 세컨으로 본선 라운드 진출이 거의 확정적인데 12명의 선수가 내일 있을 본선 라운드에 진출을 하겠습니다. 본선이 32명인데 네. 12명의 한국 선수. 자, 이번 서울 월드컵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조편성이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만 어쨌거나 오늘 잘한 경기들 복귀해서 내일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 좋은 경기력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울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태릉 선수촌 승리관에서 펼쳐진 경기 Q라운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경기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성낙훈 해설위원, 캐스터 한정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